월요일에 있을 이 한덕수 총리의 선고입니다. 법조계와 정치권 또 심지어는 민주당에서도요. 이 한덕수 대행은 기각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들어보시죠. 한 나라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 인용을 할 때는 사실 증거도 충분해야 되고, 그다음에 헌법 파괴적인 헌법 적대적인 어떤 태도를 논할 때는 증거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면 결과가 기각이 아닐까라고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성춘 부회장님. 예. 김기표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비서관 했고 탄핵 소추 위원이지 않습니까? 검사 역할하는 민주당 의원까지 지금 한덕수 기각 예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할 때보다 그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열었던 국무회의 절차적 흠결도 있었고 나는 반대했다라는 주장을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탄핵 소추한 이후에 그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로 본인을 강하게 방어하고 있다면은 내란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판단에서 저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기각이 되더라도 기각이 어떤 내용으로 되는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정족수 문제, 저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에 이제 총리 때 사유가 3가지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권한대행 때가 2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저는 그 뒤에 있는 그 2가지 사유, 권한대행 때 했던 사유에 대해서 정족수 문제를 이야기로 근거로 해서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151석으로 넘어왔기, 192표로 넘어왔기 때문에 200석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는 결국 그냥 똑같은 기각일 뿐이지만 이거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정족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줬다. 그렇게 될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 기준은 아마도 200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 소추를 할 때와 그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입장을 열심히 표명한 것 때문에 많이 의견이 좀 갈리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기각이 돼도 어떻게 기각되느냐, 그 내용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조차 지금 한덕수 사건은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한덕수 총리 변론기일은 딱 한 번, 그것도 90분 만에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문영배 대행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기각을 내릴 거라는 심증을 보인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같은 건인데 대통령 탄핵 사건 건은 다 주면서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는 주지 않는다. 그럴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송부 촉탁 기록을 보낸 사람은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에 보냈고, 보내주지 않은 사람은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보내줄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그대로 대입하면 한덕수는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매우 미약하다, 이렇게 해석되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국민의힘도 한덕수 총리마저 기각되면은 민주당 구전구패가 된다라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제 한덕수 총리 기각까지 되면은 9건 전부가 기각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했고 의회 독재를 했고 그리고 국정 테러를 했다는,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반증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런다면은 민주당은 정말 철면피 집단이다.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성이나 사과가 없다는 것은 큰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그야말로 국민 앞에 섰고 대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 기각. 박 대변인님, 기각된다면 특히 여기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교집합이 있잖아요. 그 비상계엄,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을 해야 한다.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을 묵인 방조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지금 탄핵됐는데, 그걸 판단하려면 그 전에 비상계엄 자체가 뭔가 위법성이 있는가, 이거 지금 따져봐야 된다는 건데, 지금 법조계에서는 한덕수 총리 기회를 잡았다는 건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헌재가 판단을 마쳤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란죄라는 것에 대해서 그 헌법재판소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는 저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라는 의사를 일관되게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적극적 당사자로서 파면에 이를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것 중에 어떤 국무위원회 절차상 문제, 국무회의 절차상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를 요구하는 게 이건 저희한테 사과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사과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구청의 공무원 한 명만 자리를 비워도 얼마나 그 국민들이 불편을 받습니까? 하다못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총리를 지금 탄핵시킨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민간국가 지정이라든지 관세 전쟁이라든지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심각한 국익에 저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명분이 없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국민들께 석고 대죄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